성과 평가 시즌만 되면 혹시 내가 지금 심판대에 올랐나 하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평가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성과 평가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누고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성장을 돕겠다고 만든 도구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약속된 문제. 이론적으로만 보면 성과평가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평가의 이상적인 그림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개인의 성과를 회사의 목표랑 딱 연결시켜서 우리 모두가 한 팀처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뭐랄까 아주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오해만 쌓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럼 먼저 평가를 받는 직원 입장에서 이 갈등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직원의 관점입니다. 직원들한테 평가 과정은 종종 불공평하고 혼란스럽고 어쩔 땐 내 존재 가치를 공격받는 것 같은 그런 경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일관성의 부족. 어제는 칭찬받았던 일이 오늘은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고무줄 같은 잣대 앞에서 직원들은 도대체 뭘 믿고 따라야 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아주 흔한 문제가 바로 이런 모호한 피드백입니다. 타 부서랑 협업을 좀 신경 써주세요. 물론 좋은 말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가 없다면 이건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불공정한 기준, 모호한 피드백, 또 감정적인 대응 같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요. 직원들은 이 평가는 내 성장을 위한 게 아니구나. 그냥 이미 정해진 숫자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관리자의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평가를 하는 관리자들은 마냥 편하게만 할까요? 사실 그들도 보이지 않는 딜레마 속에서 엄청나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요, 성장을 돕는 코치와 보상을 결정하는 심판,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요. 도전적인 목표를 주면서 성장을 막 응원하고 싶은데 그 목표가 연봉이랑 바로 연결되는 순간 대화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핵심 인재를 놓칠까봐 두려운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꼭 해줘야 하는 쓴소리가 오히려 직원의 사기를 꺾고 나 이직해야겠다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힘든 대화를 자꾸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입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직원은 피드백이 너무 모호하다고 불만인데 관리자는 너무 직설적일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결국 서로의 오해와 시스템적인 압박에 맞물려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네 번째 파트,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도 없는 오해의 고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문제가 과연 서로의 태도 문제일까요? 아니면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일부러 나쁜 평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이라는 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먼저 어떤 편견 없이 사실을 관철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 더 나은 대화 설계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평가 면담을 그냥 즉흥적인 대화가 아니라 잘 짜인 하나의 작품처럼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이 4단계 접근법을 따라가면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먼저 왜 이 대화를 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내 관점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피드백의 핵심은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관리자가 30%를 말할 때 직원이 70%를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구나, 이해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 위대한 재정의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평가의 의미 자체를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관점 이동의 힘입니다. 낮은 점수를 당신은 실패했다는 낙인으로 보는 대신에 나는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믿음의 신호로 다시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평가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가는 더 이상 점수를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가 아니게 됩니다. 대신 최고의 모습이란 과연 뭘까? 우리 함께 그 그림을 그려보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같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파트너십 과정이 되는 거죠.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피드백을 하나의 기술로서 계속 연마하고 그 목적을 새롭게 정의한다면 우리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평가를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성과평가는 과거를 심판하는 자리가 될까요? 아니면 미래를 함께 만드는 자리가 될까요?